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핵심 경제 정책입니다. 이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라는 게 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게 되면 이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소비를 많이 일으킬 거다. 소비를 많이 일으키면 기업은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기업이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설비 투자도 하고 사람도 뽑아야 된다. 그러면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거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정반대 결과로 나타났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이 특이성을 이해 못한 결과예요. 우리 경제는요, 자영업자 비중과 중소기업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영업자는 전체의 25.1%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남아있는 비중 중에 거의 뭐 한 70%, 70%, 65%, 60%에서 65% 정도가 중소기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체 기업 중에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라니까요. 이들에게 말입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중소기업 어렵고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치명적이에요. 경기가 좋아서 매출이 쭉쭉쭉쭉 뻗어준다면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최악으로 계속 가고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지금 3년 동안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3년 동안에 거의 32.8%, 33% 올렸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이 죽고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이게 일상사예요.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쳤어요. 코로나19까지 덮치니까 말입니다. 이게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사실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을 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더 늘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깨졌다. 박살났다. 이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소득 분위별 근로소득 증감률이에요. 자, 1분위 하위 20%입니다. 줄었어요. 하위 40%까지도 줄었어요. 하위 60%까지 줄었습니다. 상위 20% 늘어나고요. 상위 40%까지가 7.8%나 늘어났습니다. 소득격차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소득격차가 1분기에만. 이게 코로나19가 더 확장이 되는 2분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요, 소득격차는 이거보다가 훨씬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많이. 그러니까 OECD도 대한민국의 소득격차는 더 커졌다. 상위 20%의 월 소득은 6.3% 증가했지만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1분기예요. 그런데 OECD가 평가한 거하고 통계청이 평가한 건 좀 틀리죠. 좀 틀립니다. 앞서 제가 보여준 건 통계청이 평가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틀립니다. 그게 틀리는 거는요, 지금 통계 자체가 저는 좀 엉성해졌다 이렇게 봐요. 어쨌든 OECD는 동결 정도로 보고 있는데, 동결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왜 동결 정도로 보고 있느냐, 남들은 올랐는데 여기는 동결됐다.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렸다. 저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임시근로자나 일용직이나 청년이나 여성, 어떻게 생각하면 근로계층의 취약자들이죠. 근로계층의 취약자들이 회사를 다 그만두는 바람에 이게
상위 계층은 점점 더 늘어나고 하위 계층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버는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버는 게 없으니까. 예. 제가 이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하위 계층들, 지금 중산층도 3분이면 중산층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중산층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가 지원하면 똔똔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똔똔. 예. 떨어졌다 이렇게 본 거 통계청에서 본 여기는 이제 근로소득 증감률만 했잖아요. 예. 이전소득이라고 하는 정부가 이전소득 해주잖아요. 돈을 지원해 이전소득을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그죠? 좀 더 머리를 썼으면 더 잘 알았을 텐데. 예. 전체가 여기는 이제 근로소득이니까 일에서 번 소득의 증감률을 말하는 겁니다. 일에서 번 소득은 예, 1분위, 2분위, 3분위 떨어졌다. 그만큼 예, 직장에서 잘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4분위, 5분위는 직장에서 안 잘렸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11개 OECD 국가 평균을 보면요. 상위 20% 근로자는 하위 25% 근로자에 비해서 평균 50% 이상 재택근무 경향이 있다. 집에서 일하는데도 돈 번다 이야기입니다. 소득 25% 상위 25%는 예, 하위 25%보다가 집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도 그렇고요. 또 하위 25%의 근로자가 실제로는 예, 그만두는 비중이 횟수가 예, 상위 25%보다가 2배나 많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 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 또 임시 고용직 저임금 근로자 청년 여성 할 것 없이 근로계층 중에서도 취약계층 이들이 다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그만두는 바람에는 좀 어울리지 않네요. 회사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 자영업자가 전체 563만 정도 됩니다. 자영업자가. 그럼 563만 중에 그 많은 자영업자 중에 말입니다. 제대로 자영업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예, 많이 안 됩니다. 30%에서 40%는요. 근근히 버텨간다. 예, 이자도 억지로 유예시켜줬으니까 못 내지만 30-40% 그렇게 버텨간다는 이야기예요. 한 10%나 예, 5% 정도는 잘 나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요. 그냥 그렇게. 그만큼 시장 자체가 예, 굉장히 얼어붙었다 이렇게 봅니다. 2020년 올 4월인가요? 4월엔 보면 일자리가 47만 6천 개나 줄어들잖아요. 게다가 근로자의 일시휴직자가 150만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11.1%나 감소했어요. 11.1%가 감소했다는 것은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로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5월은 더 심각하잖아요. 임시직 일자리가 50만 1,000개나 줄어들었습니다. 50만 1,000개. 게다가 이 중에서 산업별로 보면 소매업 18만 9천 개, 음식 숙박업 18만 3천 개 그야말로 박살났어요. 박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경제가 언제 회복할까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OECD가 보는 것 실업률만 가지고 봤습니다. 실업률만 가지고 봤을 때 2차 유행이 있느냐 2차 유행이 없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봤습니다. 1차 유행으로 끝난다. 코로나19가 말입니다. 1차로 끝난다 했을 때는 4.8% 정도의 실업률을 유지할 거다. 2차 유행이 있으면 5.1%까지 더 확산될 거다. 이게 올해입니다. 이게 올해. 내년도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4.8%에서 4.4%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차 유행이 될 때는 4.7%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019년이
평균이 3.8%가 실업률이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 결국은요. 2021년도 올해보다는 낫겠지만 2019년도 저는 최악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국밥집을 했잖아요. 그때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보다 더 어려워진다. 2021년도 그렇게 나는 지겠지만 큰 폭에 나아지는 것은 두고 볼 일이다. 내년도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연말까지는 굉장히 나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잖아요. 그죠? L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말이에요.